증여세를 안 내고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키워드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도 주고 싶고 결혼자금도 주고 싶고 한데 증여세를 크게 맞을까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증여세 플랜을 짤 때 증여를 바라보는 관점과 마인드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증여 플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도 증여세 관련 문의가 엄청 많았거든요. 문의를 주셨던 어떤 분은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일부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주셨더라고요. 이게 따져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됐는데 자금 출처 소명을 어떻게 하냐고 문의를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 증여세를 적게 또는 안 내고 싶은 니즈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좀 안심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기를 원하셨죠. 즉,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증여세 없이 쉽게 현금을 줄 수 있다면 세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세청이라는 조직도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당연히 절세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상충관계가 있어요. 경제학 용어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처럼 고수익과 저위험은 같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기법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증여세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세무조사를 받거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했던 행위들을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커집니다. 증여세 없이 현금 주는 법 보러 오셨으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많은데 편의상 백색지대, 흑색지대, 회색지대로 구분해서 얘기해 볼게요. 백색지대는 완전한 합법의 영역이에요. 세무서에서 절대 뭐라고 할 수 없는 안전한 방법들이고요. 흑색지대는 완전한 불법의 영역이죠. 걸리면 무조건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색지대, 대부분의 방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깔끔하게 나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색지대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영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색지대 내에서도 위험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여세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세무 리스크도 올라갑니다. 이 점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제 진짜 현금을 주는 방법 이야기할 건데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색지대의 방법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에서 이거는 괜찮다, 증여세 없다 해줬는데 이 카드도 다 안 쓰고 오시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고 적용이 쉽진 않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고 권력이에요. 이걸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의 내용에는 금액, 용도, 기간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대표적인 게 증여재산 공제죠. 배우자 공제 6억 원, 직계 존비속 5천만 원인데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당연히 기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10년간 합산해서 위 금액만큼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주고 10살 때 2천만 원을 주고 20살 때 또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을 줍니다. 이게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1억 4천만 원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30년 걸립니다. 원래 증여 플랜은 시간이 결합될수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만 쓰면 금액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하고 결합해서 활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영상에서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백색지대 두 번째 방법은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상증세법을 보면 생각보다 비과세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학자금, 장학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이 있고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그리고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거된 건 많아요. 근데 자녀한테 증여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합당한 금액을 적절하게 지급하고 증여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보자면 백색지대에 있는 것 같지만 회색지대에 걸쳐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요. 단순히 세법 조문의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상황과 금액, 환경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많은 사례를 검토해보고 실제로 실무에서 부딪힌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흑색지대 방법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쉽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이 방법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전세금이나 주택자금 지원인데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자녀 전세금 2억, 3억씩 이렇게 주시는 경우 흔히 있죠.
자녀한테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에게 부모님이 전세금을 직접 입금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게 뭐 탈세를 하려고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관련 세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고의성이 좀 있는 케이스는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서 자녀에게 주는 경우죠. 출금 거래도 일정 규모 이상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다는 것이 알려져서 나눠서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합니다. 흑색지대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증여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내야 된다는 겁니다. 협상이나 방어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많이들 하는 이유는 그렇게 쉽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이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니다 보니 바로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서 다 조사해서 추징하지도 못합니다. 애매하게 몇천만 원 단위면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큰 건이 트리거가 돼서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자금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천만 원 단위야 소비 지출로 써버릴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결국 자산 취득하거나 사업,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용도에 사용하면 과세당국에서 알 수밖에 없고 금액이 커지면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양성화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들도 아니고 권장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지대가 있죠. 여기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절세 방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의 실질에 대한 판단에 따라 증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차용거래가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이건 증여일까요? 차용일까요? 일단 세법에서는 부부나 직계 좀비 속간의 차용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면 세법에서는 일단 증여의 실질로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거죠. 하지만 추정이라는 것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자녀 명의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적절한 담보대출 이자율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정대로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빌려준 게 맞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차용거래도 인정이 돼서 증여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부모 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취득한 주택에 부모가 다시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이건 대출을 받은 주택에 시세대로 부모가 전세입자로 입주해도 주택 취득금액의 100% 이상으로 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쓰면 위험하지만 많은 사례들을 토대로 실질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면서도 자녀에게 현금 지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나와서 아무리 소명을 잘해도 담당 조사관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힘든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도 정말 중요합니다. 증여 플랜을 설계할 때 단순히 된다, 안 된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의뢰하신 분의 상황과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안을 드립니다. 당연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해 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증여 방법이 백색, 흑색, 회색 어느 구간에 있는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백색 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없을지도 고민해 보세요. 위험관리는 증여세를 아끼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니까요.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의 증여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